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한 매장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하던 일마다 잘 안 돼요. 저희는 결국 녹즙 배달 전문점을 하게 되었고 배달 스텝이 펑크를 낼 때마다 새벽잠을 설치면서 일을 해서 지금은 작지만 내 집 마련을 해서 아파트도 사고 두 아이들 사교육비도 어렵지 않게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말만 부모지 시부모님은 정말 자식 돈을 하찮게 여기는지 늘 돈 타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두 분이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주사의 바람에 문제가 끝도 없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칠순잔치도 거하게 친척들까지 부르신다며 없는 돈에 뷔페까지 초대해서 저희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그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욕이 목구녕까지 넘어왔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효부라는 둥, 며느리가 인신 크게 썼다는 말을 내뱉는 친척들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어쩜 그렇게 앞뒤 안 가리고 속을 뒤집는 말을 하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두 해가 지나갈수록 나아질 줄 알았던 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애가 된다더니 딱 그 짝이었습니다. 전혀 사고나 가치관의 변화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시부모님은 늘 뭔가를 요구하는 갑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갑질이죠. 조금 아픈 증상으로 응급실에 가고 보약을 지어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전 참다 못해서 남편과 1대1로 호프집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더는 못 살겠다. 뭔가 대안을 제시하든지 매일같이 시달리고 삥 뜯기느니 차라리 혼자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득달같이 그러라는 겁니다. 여지껏 뱃속 편하게 살더니 어디 고생 좀 해봐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떠드는 거야? 저라고 고생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남편이랑 작자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참고 산 대가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라면 바로 다 떨쳐버리고 나오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 기차역에 들렀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은커녕 그 어디에서도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죠. 정말 화가 많이 나서 눈물이 흐르는데 얼마나 분했는지 닦을 생각조차 못했답니다. 속초바다 근처 펜션에 짐을 풀고 소주 한 병 꺼내 마셨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그렇게 잠이 든 지 얼마나 되었을까? 새벽부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욕집 배달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전화를 받진 않았지만 온갖 쌍욕에 육두 문자를 적어 보낸 것을 읽다 보니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배달하러 안 나갔다고 그렇게 사람을 밟아버리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생 호강 한 번 못 시켜준 아내를 이따위로 취급하다니 전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나중에 총배에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지금 난리 났어요. 고객들 원성도 자제하고 사장님이 열받아서 사모님 찾아 없애버리겠다고 저러고 계세요. 내버려둬요. 그러든 말든. 사장님 성격 아시잖아요.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사장님은 아프리카 가 있으셔도 찾아낼 사람이에요. 어서 피하세요. 사실 남편의 폭력성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주사도 물론이고 이웃과의 다툼에서도 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정도로 심했으니까요. 제가 혼자 훌쩍 떠난 적도 처음이지만 하는 일을 손 놓고 어딜 가본 적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를 찾겠다고 나서면 충분히 칼 들고 찾아올 수도 있는 사람이 맞긴 했으니까요. 일단 여기를 체크아웃하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안 그랬다간 뉴스 화면을 장식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서둘러 짐을 챙겨서 서울을 향해 고속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어차피 일을 마무리하고 이혼을 하든 별거를 해야 했기 때문에 호랑이 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그 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가보니 물류 배달이 정리가 안 된 채로 매장이 열려 있고 총무 혼자 비지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하필 우리하고 엮인 것도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준비한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고 같이 해요. 사모님 오셨어요? 혼자 힘들었죠? 그건 그런데 사장님이 아까 낮부터 안 보이세요. 뭐라고요? 온다 간다 말씀도 없이 사라지셔서 저도 황당해요. 총무와 저는 물류를 정리한 후 야근비까지 주고 퇴근시킨 후 전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아파트 주민들까지 오라가라 할 정도로 시끄러울까봐 걱정을 하며 들어갔는데 침대에 얌전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고구마처럼 뻘개져가지고 술병이 나란히 협탁에 놓인 채 널브러져 있긴 했지만 그래도 멀쩡한 상태로 자고 있더군요. 그때만 해도 정말 혼자 자고 있는 줄 알았답니다. 다행인 건 애들 둘 다 군대 가고 기숙사에 있어 이 꼴을 못 본 거죠. 전 씻으러 욕실에 들어가는 순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벌거벗은 여자가 욕조 안에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꿀에 거품 목욕을 하겠다고 하수구까지 난장을 피우고 말이죠. 전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물속으로 쳐넣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물소리가 철썩이자 술에 떡이 되었던 남편이 스물스물 걸어오더니 절 붙잡고 그 손을 놓으라는 겁니다. 미쳤어? 그 손 안 놔? 얘 뭐냐? 둘이 잤어? 살려주세요. 저희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신 나간 년. 그걸 말이라고 하냐? 진짜 같이 술만 먹었다니까. 진짜라고. 전 욕조에서 비눗물을 한 바가지 퍼서 남편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아예 양수기를 들이붓고 퍼붓고 싶었지만 그거라도 하니 시원하더군요. 남편이 제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치려고 하는 순간 그 알몸녀는 쏜살같이 욕실을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업소녀인데 2차로 집까지 와서 마시고 그 지랄을 떨었다는 겁니다. 전 이대로 더는 못 살겠다고 하면서 엉엉 울었고 남편은 고성을 지르다가 결국 방에 들어가 뻗어 잠들었습니다. 전 어떻게든 제 인생을 찾겠다는 생각에 짐을 챙겨서 사무실로 왔습니다. 총무가 알게 된 건 옆집 미용실에서 눈치를 채건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숙취 때문에 며칠 동안 누워있느라 출근을 못했고 전 총무에게 특근비까지 줘가면서 새벽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서 엄마가 따로 살고 싶다는 뜻을 전했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부가 늘 다툰 것만 봐서 그런지 흔쾌히 그러라고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다 되도록 남편은 사무실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당했죠. 아무리 그래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질 같아서는 끌고 와서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패주고 싶었는데 연락도 끊고 내내 나타나질 않으니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집에 잠깐 가서 남편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곳을 샅샅이 뒤져보니 가게 이름이 찍힌 라이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전에 일단 사무실 공용 계좌를 털어보니 이미 500만 원 출금 기록이 떡하니 뜨는 겁니다. 제 눈을 의심했지만 어쨌거나 눈에 띄면 박살을 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불끈 솟았습니다. 이른 저녁 총무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크게 다쳐서 병원비만 나올 거라면서 결사반대를 했는데 꼭지가 돌아간 전 룸사롱 입구에서 호기롭게 남편 이름을 부르며 들어갔습니다. 덩치 좋은 직원들이 절 막았지만 야구 방망이를 들고 쳐들어가는 절 끝내 막지는 못했습니다. 방을 다 열어보다가 결국 그때 욕실에서 거품 목욕을 하면서 지랄을 떨던 연놈들을 찾아냈습니다. 양주를 마시면서 옆에 있는 그냥 머리칼을 쓰다듬는 것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하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녀는 튀었고 양주병과 얼음 바스켓을 야구 방망이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잔뜩 취한 남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동네 창피하게. 그 아가리 좀 다물지 그래? 전 방망이로 허벅지를 강타하자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동네 정형외과에서 몰래 바람피다 마누라에게 맞아서 입원한 환자로 소문이 나서 간병인도 없이 홀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몰래 빼간 돈과 그동안 유흥비로 쓴 공금을 돌려받고 전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명의도 제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혼한 후 전 아이들하고만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 것을 왜 그렇게 오래 참았나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